우리 아이가 핸드폰 통제가 안 됐는데 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핸드폰 시간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웠어요. 남편 우리 어제 고헌산 다녀왔잖아. 그리고 그 전주에는 어디 다녀왔어? 우리 영축산 다녀왔잖아. 2주 연속으로 1000m 이상의 산을 데리고 올라갔어. 그런데 그 이유가 남편의 올해 버킷리스트가 남편과 지안이가 함께 1000m 이상의 산 영남 알프스 인증서 받는 거잖아. 우리 부부 작년에는 우리 둘이서 은하 받았잖아. 받았지. 사실 나는 알아. 뭘? 그 어떤 학원보다도 우리 아이에게 산이 주는 가치가 얼마나 큰지. 지난주에 있었던 에피소드부터 하나 이야기하고 시작할까? 영축산이 너무 힘들었잖아, 남편. 우리 정말 75도 경사를 계속 올라갔잖아. 진짜 너무 힘들어서 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 남편, 나 너무 힘들다. 진짜. 이랬더니 남편이 나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치, 너무 힘들지. 그래서 내가 남편의 그 너무 힘들지가 별로 와닿지 않는 거야. 왜냐면 남편이랑 지안이 멀쩡해 보였거든. 사실 사람들이 11살 지안이가 1000m 이상의 산에 올라가는 거 힘들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제일 힘들어, 남편. 이 지방 많은 아줌마들 원래 제일 힘들다고.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보기엔 남편이랑 지안이는 하나도 안 힘들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남편 죽을 것 같아. 이랬더니 남편이 또 나에게 아니 그렇다 죽지는 말고 그 말에 내가 또 웃겨서 웃는 거야. 근데 너무 힘들다. 이랬더니 지안이가 엄마 화이팅 해. 할 수 있어. 남편도 세영아 천천히 가면 돼. 힘들면 쉬어가면 돼. 왜 정상에 빨리 도착하려고 하니? 우리 가족들만의 속도로 올라가면 돼.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가자. 계속 쉬어가면서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와, 내가 그 말에 다시 힘이 나가지고 다시 기어 올라갔잖아. 그렇지. 그런데 남편이랑 나랑 좀 격차가 벌어지긴 했어. 남편이랑 지안이가 먼저 올라가고 그때 어떤 연인일 수도 있고 신혼부부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요즘에 원체 다들 어려 보이니까 나이가 예측은 안 되는데 사실 그 여자가 눈길이 가는 거야. 왜냐면 난 너무나 아줌마처럼 입고 있는데 옆에서 풀 장착을 한 산에 올 때 저렇게 예쁘게 하고 오기도 쉽지 않다 하는, 얼굴도 너무 예쁘게 화장이 되어 있었고 머리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옷도 너무 예쁜 등산복으로 풀 장착을 한 커플이 이렇게 같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거기도 남자가 여자를 버리고 먼저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남편, 우리 둘이서만 등산 갈 때는 남편 절대로 나를 버리고 가지 않거든. 근데 지안이랑 같이 갈 때는 남편이 사실 지안이 속도를 맞추잖아. 그래서 나는 하나도 섭섭하지 않아. 남편 지안이 내 아들 속도 맞추는 것에 대해서. 왜냐면 지안이가 원체 빠르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이도 없는데 여자친구인지 부인인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분의 속도를 맞춰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쭉쭉 치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 그 예쁘게 생긴 여자가 무슨 말을 했는데 더 이상 내가 그때부터 그 여자가 안 예뻐 보이는 거야. 진짜? 그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남자가 위에서 뭐라고 했게? 뭐랬는데? 니만 힘드냐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언제까지 올라가야 되냐고! 이랬어. 그랬더니 그 남자가 또 어쩌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왔지, 산에? 나도 그 생각했어. 저럴 거면 산에 왜 왔지? 정상 찍으려고 하는 목표만 가지고 왔나 보다. 자연을 만나려고 온 게 아니라 결과물을 찍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왜 언제까지 올라가야 되냐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 맞지. 대체 정상까지 언제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근데 자연을 너무 사랑하고 산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매 순간순간을 만나잖아. 그럼. 내가 그때부터 이 나의 몸뚱아리가 부끄럽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 저 여자는 훨씬 더 나보다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을지는 모르겠는데 입으로 나오는 말투는 그렇게 예쁜 언어가 아니더라고. 그러면서 만약 결혼 안 했다면
저 남자랑은 결혼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여자친구가 힘들어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거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어쩌라고 너만 힘드냐고 이렇게 말하는 남자 너무 매력 없어 보이는 거야. 그 산행을 많이 안 해본 남잔가? 그리고 또 드는 생각, 이 여자분은 저 남자와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본인의 이 말투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똑같이 힘들다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남편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남편을 원망하는 말투가 아니라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이렇게 와닿지.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말해? 그치, 너무 힘들지 이렇게 말해준다고. 그런데 이 여자의 힘들다는 말은 뭐였냐면, 너무 힘들다고! 이 말이 똑같이 힘들다였는데 왠지 상대를 원망하는 것 같은 힘듦으로 느껴지더라고. 맞네. 맞지? 좀 약간 차이가 있지.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럴 바에야 저 커플은 앞으로 산에 좀 안 오는 게 낫겠다. 산에 지안이 나이 또래가 거의 없어. 그래서 지안이가 산에 올라가면 등산 오신 모든 어른들의 칭찬 에너지를 완전 가득 받아서 집으로 간단 말이야. 한 보따리 받지. 한 보따리 받아서 가지. 난 사실 그걸 지안이가 칭찬받잖아. 내가 칭찬받는 것 같아. 맞지? 우리 부모 마음 똑같다. 그런데 지난주에 정말 훌륭한 부모님들을 봤어. 산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님 치고 훌륭하지 않은 부모님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 나도 그걸 느낀다.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한숨을 쉬는데 내가 보니까 평소 때 진짜 운동 안 하는 아이인 거야. 그런데 엄마 아빠는 꽤나 탄력 있어 보이더라고. 발걸음도 가볍고. 그러니까 부부가 다니다가 아이를 데리고 왔나 봐.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원망이나 탓도 하지 않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평소 때 운동 좀 하라고 했지. 너 왜 이렇게 나이도 어린 아이가 이 나이 많은 엄마 아빠도 못 따라오니?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나도 하시는 게 아니라 엄마가 뒤에서 밀어줄게. 그랬더니 아빠가 앞에서 우리 아들 잡아줄게. 왜냐면 우리 아들 놔두고 엄마 아빠 갈 수 없어. 왜냐면 지금 네 가방에 김밥이 들어있기 때문이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이 또 막 웃는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는 너를 버리고 갈 수 없어. 네 가방 안에 김밥이 있기 때문이야.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나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남편도 무슨 생각 들었어? 우리도 덩달아 행복해지는 거. 맞아. 그 가족들의 그 대사를 보고 있는데 나도 미소가 지어지는 거야. 맞네. 저 집 아들 버리고 가면 안 되겠네. 저 집 아들 가방에 김밥이 있으면 버리고 가면 안 되지. 이런 생각 드는 거야. 그러면서 아빠가 되게 유머 있으신 분이더라고. 아빠가 저렇게 분위기를 밝게 해줄 수 있는 가정이라면 저 가정은 무조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했어. 아빠가 이런 말도 하셨어. 너희들 아빠도 버리고 가면 안 된다. 아빠 가방에 수박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또 와이프가 진짜 우리 남편도 버리고 가면 안 되겠다. 우리 그냥 세 명이서 함께 가자.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올라가시는데 너무 저 가족이 예뻐서 저 가족 오늘 집에 내려갈 때쯤에는 자연이 주는 긍정 에너지 내 몸에 다 묻히고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맞아요. 사실 영축산 올라갈 때는 지안이가 안 가고 싶어 했어. 처음에.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끌고 갔잖아. 그래서 애가 정상석에서 웃지 않아. 그런데 이제 인증서를 탁 찍어가지고 자신의 화면에 이제 정상석에 도착한 사진이 딱 찍히는 순간 이 아이가 갑자기 그걸 한참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엄마 우리 오늘 신불산까지 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지안이 컨디션 좋으면 이렇게 신불산까지 가서 이봉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본인 그렇게 힘들다고 영축산 올라갔는데 거기서 뭔가 성취감을 맛봤나 봐. 그러니까 이 성취감을 또 한 번 더 맛보고 싶어서 우리 신불산까지 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맞아. 근데 우리 신불산 안 갔잖아. 우리가 안 돼가지고 우리 체력 안 돼서 안 갔잖아. 안 되지. 그리고 어제 다녀온 고원사는 다 도착해서 딱 밑에 내려왔을 때 지안이가 이렇게 말했잖아. 해냈다. 나 지안이가 혼자 중얼거리듯이 해냈다 라는 이 말이 나에게 뭔가 팍 와서 꽂히는 거야. 우리 아들이 지금 대체 어떤 걸 알게 된 거지? 뭘 깨달은 거지? 저 아이 인생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최근에 이런 댓글들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 기꺼이 육아 밑에 아이들 핸드폰 사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하는 댓글들이 정말 많았어. 그래서 정말 도움드리고 싶어서 나 지금 동시에 책 3권을 계속 읽고 있어. 남편 제목도 알지.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를 책을 보면서 스토리를 지금 구상하고 있거든. 그런데 남편이 그랬잖아. 책을 통해서 스토리를 만들 생각이야? 그런데 사실 나는 나의 실제 경험담을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부모 교육 들려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그런데 실질적인 내 사례가 없는 거야. 우리 아이가 핸드폰 통제가 안 됐는데 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핸드폰 시간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웠어요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없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나는 지금까지 지안이 핸드폰 사용 시간으로 실랑이를 벌여본 적이 없어. 지안이 정말 딱 조절하고 딱 멈추거든. 결국 핸드폰 사용은 남편 자기 조절력과 자기 통제력이야. 이런 방법을 사용하세요 한다고 하여 아이가 하루아침에 네 엄마 그럼 이제 앞으로 정확하게 1시간 되었을 때는 멈출게요. 엄마가 중간에 저에게 2번 정도쯤 멈춰야 한다는 걸 신호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하여 아이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핸드폰 사용에 대한 스스로의 통제를 하지 못한단 말이야. 맞지. 결국에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핸드폰이 아이가 벌써부터 통제가 안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아이가 평소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엄마의 통제가 조금 촘촘하게 많은 아이들의 특징이 핸드폰에 대한 스스로의 통제가 더 안 돼. 왜냐면 핸드폰 안에서만은 내 시간이거든. 게임 속 아바타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내가 조절할 수 있다고. 그래서 통제를 많이 받아본 아이들일수록 더 게임에 더 빠져드는 경향이 있어. 그런데 지안이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조절도 잘하고 통제도 잘하거든. 그리고 작년에는 10월 달에 한 달 동안 핸드폰 안 보기를 했어. 맞아. 초등학교 3학년인데 초등학교 3학년이 아예 한 달 동안 핸드폰 아예 보지 않는 거. 내가 그걸 내 인스타그램에 우리 아들 한 달 핸드폰 안 보기 성공해가지고 상장 수여하는 영상을 하나 올렸더니 거기 밑에 내 아는 선생님이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내가 이 영상을 본인의 아들, 고등학교 2학년 아들에게 보여줬더니 그 아들이 와 엄마 이 초등학교 3학년 대단한데 나는 그냥 이 용돈 안 받고 그냥 실패할 것 같은데 대단한 녀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또 그 이야기를 지안이에게 해줬거든. 지안아 너 정말 너무나 대단한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안이가 그런 조절이 돼. 그런 통제가 되거든. 그런데 그렇게 조절력 있고 통제권이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게 해준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를 내가 고민했단 말이야. 왜냐면 요즘에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예전에 내 모습도 한번 떠올려보고 책도 읽으면서 그런데 지안이가 이렇게 스스로 조절을 할 수 있는 아이로 큰 이유가 뭐지를 생각해봤거든. 뭐야? 가장 큰 게 뭐게? 등산이야? 등산이었어. 진짜 남편 등산이더라. 산에 올라갈 때 사실 너무나 힘들거든. 나도 힘들잖아. 우리 여전히 힘들어.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들어. 그런데 그 힘든 걸 저 짧은 다리로 해낸다고. 그래. 그럼 올라가는 내내 아이에게 너만 힘드니 엄마 아빠도 힘들어. 빨리 올라와. 이렇게 엄마 아빠가 짜증까지 내. 다리도 아파 죽겠는데 엄마 아빠가 언어적으로 폭력까지 내비쳐. 그럼 이 아이는 어떨까? 다시는 산에 안 갈 거야. 이렇게 힘든 곳을 왜 가? 이렇게 생각해. 근데 산에 올라가는 내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아들 대단하다. 너 어쩜 이렇게 잘 올라가니? 저 짧은 다리로 올라가는 거 봐봐. 계속 칭찬을 해주면 이 아이는 산에 올라가는 내내 어떤 걸 몸에 받아? 칭찬 온몸에 묻히지. 내려오는 내내도 칭찬해. 맞아. 대단하다. 여기서 네가 제일 어리다. 이렇게 산에 올라올 수 있는 아이 너밖에 없다. 남편 우리 어쩌다가 이렇게 멋있는 아이를 낳았니? 계속 칭찬을 한단 말이야. 네. 그럼 이 아이는 산만 생각하면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내내 자기에 대한 칭찬을 그냥 콩고물 묻히듯이 계속 묻히는 시간이라고 인식을 하겠지. 그러면 물론 몸은 힘들어. 하지만 다음번에 어떻게 따라 나선다는 거야. 맞아. 그런데 엄마들 중에 지금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나는 그런데 산에 잘 못 올라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남편, 엄마가 산에 잘 못 올라가는 사람일수록 좋아. 엄마가 산에 잘 올라가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산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산에 잘 못 올라가는 사람이라면 산을 통한 아이가 받을 수 있는
뭔가 가르침은, 배움은 오히려 더 그게 잘할 수 있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은 부모를 이겨볼 수 있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 그렇게 해서 우월감을 만들어야 돼. 그 우월감이 아이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으로 연결이 된다고. 나 할 수 있어. 나 이겨낼 수 있어 하는 힘을 준단 말이야. 그런데 평소 때 엄마 아빠를 이겨볼 수 있는 힘이 없어. 왜냐면 자기들은 돈도 못 벌잖아. 본인들은 경제활동도 할 수 없잖아. 엄마들이 없으면 본인의 생존권을 위협 나가잖아.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이겨볼 수 있는 경우 뭐가 있을까? 뭘로 이기는지 아니? 말싸움. 말싸움으로 엄마 이기려고 하는 거야. 아빠 이기려고 하는 거야. 이런 사소한 걸로 힘겨루기를 통해서 엄마 아빠에게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려고 한다고. 왜냐하면 부모님에게서 본인의 우월감을 느껴보는 건 이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거쳐가야 되는 단계거든. 엄마 아빠를 이겨보는 경험. 그런데 이겨볼 수 있는 경험이 없으니까 말싸움으로 이기는 것으로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무엇으로 이겨야지 진짜 그 부모에게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지 아니? 운동으로 이겨봐야 된다더라고. 자, 산에 올라가는데 엄마가 나보다 못 올라오네. 엄마가 지연아, 엄마 버리고 가지 마. 지연아, 엄마 너무 힘들어. 이 아이는 순간 무엇을 느끼냐면 우월감을 느끼는 거야. 이 우월감이 엄마를 무시하는 것으로 올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 아, 우리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더 간다하기 때문에 나보다 산도 못 올라오면서 평소 때 나에게 그렇게 공부하라고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 아무도 없어. 이거 우리 어른들이나 비루한 우리 어른들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보다 훌륭한, 우리보다 간대한 아이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 우리 엄마 힘드네? 손을 잡아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와, 내가 우리 엄마보다 등산 더 잘한다. 이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간다고. 줄넘기 하잖아. 초등학생들이 더 잘하게, 40 넘은 뚱뚱한 우리들이 더 잘하게. 초등학생. 아이들이 월등하게 잘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아이들은 또 어떤 걸 느끼냐면 내가 우리 엄마보다 줄넘기 잘하네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경쟁을 한번 해봐라. 어떤 거 있을까? 돈 잘 벌어오기, 뭐 수학 더 잘하기, 이런 건 아이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 그렇다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거, 내가 정말 등산을 못한다 하는 엄마들일수록 당장 산에 올라가라. 그래, 마라톤도 있고 자전거 타는 것도 있고. 그럼 자전거 타러 가면 남편이 앞장서고 중간에 지안이 서고 뒤에 내가 서잖아. 그럼 지안이 계속 나 확인한다. 우리 엄마 잘 따라오고 그러니까. 있는지. 내가 우리 집에서 자전거 제일 못하잖아. 그러면서 지안이가 오히려 우리 엄마는 자전거도 나보다 못하고 에휴, 나보다 부족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는 본인이 지켜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걔 계속 특히 야간 라이딩 할 때는 계속 뒤로 돌아보면서 나를 지켜. 그래. 근데 내가 한 번은 까불다가 넘어질 뻔했잖아.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내 앞으로 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야 엄마 제일 뒤에 갈 거야. 서지안 지켜야지 이랬더니 아 엄마 안 되겠어. 내가 엄마를 좀 지켜야 되겠어. 그러니까. 엄마 까불어서 안 되겠어. 엄마 아빠 뒤에 가라는 거야. 자기가 뒤에서 나를 지키면서 그래, 가겠다고. 그래. 그 순간 우리 아들 나 무시하나 이런 생각 드는 게 아니라 뭔가 아들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는 것 같은 그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더라. 이 아이 나중에 내가 많이 늙어서도 나를 좀 보살피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맞지, 들더라. 맞지. 그래서 오늘 내 영상을 보신 부모님들 벌써 6월이긴 하지만 더울 때 산에 갔다 오는 그 쾌감도 있어. 그치. 이렇게 벌레 퇴치제 뿌리고 땀을 뻘뻘 흘러가면서 산에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라. 그런데 또 욕심내신다고 바로 1000m 산에 가고 하면 아이들 다시는 산에 안 가려고 한다. 바로 뒷동산부터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낮은 산부터 차곡차곡 올라가다가 가을 정도쯤 진짜 등산하기 좋은 계절일 때는 1000m 이상의 산도 도전해보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한라산까지 도전해보는 그런 경험을 한번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지안이 올해 버킷리스트 12월 말까지 영남 알프스 7봉을 마무리할 거야. 그때 이 아이가 어떤 배움을 가지고 올지 우리 부모는 감히 예측할 수 없어. 그저 우리 아이에게 학원보다 더 중요한 가치 뭐야? 인내력, 만족감, 조절력, 통제력, 성취감, 그리고 긴 호흡으로 나중에 공부할 수 있을 때 아, 엄마, 나 체력 돼서 공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할 수 있는 근지구력과 체력을 길러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됨의 도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